안녕하세요. 다세드 원장 최종인입니다. 7장 공사 재료입니다. 이 공사 재료 파트는 전기 공사 기사를 응시하시는 분들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전기 공사 산업 기사를 응시하시는 분들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사 재료는 말 그대로 전기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가장 대표적으로 전선이 있을 것이고요. 뭐 애자나 혹은 지지물, 그다음에 수변전 설비 가면은 뭐 분전반도 있고 배전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피레기, 피레침, 이런 전반적인 공사 재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공사 재료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거의 없죠. 대부분이 암기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암기하는 분들이 싫어하는 경향은 좀 있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많은 문제를 암기, 반복해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또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에서 전기 공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과목과 유사하게 암기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하여튼 우리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 마지막 7장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전선과 관련해서 전선 재료 및 기계 재료입니다. 전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선의 가운데는 이렇게 도체가 있죠. 이 도체가 구리 혹은 알루미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피복이 되어 있죠. 피복이 되어 있는데 이 피복이 고무나 비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선의 재료에서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것들은 전선 재료입니다. 전선 자체의 재료. 그 다음에 여기 비닐이나 고무 있죠. 이런 것들은 전선을 둘러싼 전련 재료.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해주는 전련 재료. 그래서 전선 재료는 구리나 알루미늄, 전련 재료는 고무나 뭐 폴리에틸렌 이런 것들, 비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선 재료 구비 조건 한번 볼게요. 도전율이 클 것보다 전기가 잘 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항이 작고 저항이 작다는 것을 도전율이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인장 강도가 클 것. 인장 강도 뭐예요? 당긴다는 거죠. 당겼을 때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가요성이 클 것. 노래를 잘 부를 것 아니죠. 가요성 뭐예요? 잘 구부려져야 됩니다. 잘 휘어져야 가선하기 쉽죠. 그 다음에 내식성이 클 것. 뭐요? 내식성. 부식에 견딘다. 잘 부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비중이 작을 것. 가벼워야 하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족한 전선 재료가 뭐다? 구리나 알루미늄 등입니다. 두 번째, 전련 재료입니다. 전련 재료는 피복입니다. 전선 피복. 우리가 나전선 피복이 없는 것 빼고는 모두 피복이 있죠. 전련 전선은 피복이 하나, 케이블은 피복이 2개 이상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련 재료 구비 조건으로서 전련 파괴 광도 및 전련 저항이 클 것. 튼튼해야 되고, 우리가 전련 재료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전선 재료와 다르게 전기가 안 통해야 됩니다. 전기가 안 통하기 위해서 전련 저항이 커야 된다. 유전체 손실이 작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전체 손실이 탄젠트 델타라고 하는데 앞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유전체 손실, 탄젠트 델타, 손실이에요. 유전 손실 정점 해서 앞에서 P는 손실은 유전 손실이 들어간 이 공식을 이용한 그 손실은 9분의 5의 F 입실론 S E의 자승의 탄젠트 델타의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런 공식이 있었죠. 이런 공식이 우리가 유전가열에서 유전가열에서 이런 유전체 손실이 들어간
이 공식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탄젠트 델타가 유전체의 손실인데 당연히 손실이니까 적을수록 좋겠죠. 당연히 기계적 강도는 클수록 좋고 화학적으로 안정할 것입니다. 절연재료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연재료는 반드시 전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스 차단기 있습니다. 가스 차단기 안에는 SF6 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체죠. 그 다음에 유입 변압기 안에 보면은 뭐다? 기름이 들어가 있죠. 전련유. 전련유는 뭐요? 액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련 재료는 전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절연 재료가 보시고요. 기체 절연 재료가 있습니다. 기체 절연 재료는 공기, 질소, 프레온, SF6 가스. SF6 가스는 무기질입니다. 뭐 불에 잘 안 타는 그런 무기질과 유기질은 성분이 탄소가 들어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탄소가 들어가 있으면 불에 잘 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약간 그 절연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불이 잘 타니까. 그래서 기체 절연 재료에는 공기, 질소, 프레온, SF6 가스가 있다. 이 SF6 가스는 또 뒷부분에도 나올 겁니다. 가스 차단기에 들어가는 것이 가스가 SF6 가스고요. 두 번째 액체 절연 재료가 있습니다. 액체 절연 재료는 뭐 대표적인 것이 변압기, 유입 변압기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전련유, 그다음에 전련 바니쉬 등이 액체 절연 재료고요. 고체 절연 재료는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유기질과 무기질이 있습니다. 유기질, 무기질, 탄소의 함유 유무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것까지 공부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그냥 유기질과 무기질이 있는데 유기질이 좀 더 온도가 낮은 거예요. 종이, 고분자 화합물, 종이 같은 것들. 그 다음 무기질이 운모, 성면, 세라믹, 유리. 어떤 것이 절연이 더 잘 될까요? 어떤 것이 온도에 더 잘 견딜까요? 종이보다는 세라믹, 유리 이런 것들이 더 잘 견디겠죠. 예. 그래서 무기질은 운모, 성면, 세라믹, 유리 이런 것이고요. 유기질은 종이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가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보세요.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라고 해서 우리가 전동기 공부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뭐 Y종 A, E, B, F, H, C에서 G종이죠, 종이. 목면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앞에서 뭐였어요? 유기질이었죠. 유기질이 온도가 낮습니다. 최고 허용 최고 온도가 약 90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전압의 기기에 한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온도는 앞에서 제가 그 전동기 하면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YA, BF, HC 90, 105, 120, 130, 150, 180, 180 초가. 그리고 이 각각의 종별에 따른 주요 절연 재료 했을 때 조금 전에 뭐였어? 무기질에 운모, 성면, 세라믹, 유리 이런 거 있었죠. 운모 이런 것들, 성면, 도자기 이런 세라믹이죠. 유리 이런 것들이 뭐다? H나 C종으로서 180도 초과해서 운모, 성면, 뭐 유리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종이 이런 것들은 Y종 90도 이런 것에 사용되고 모두 암기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종이 이런 것들, 목면, 견 이런 것들이 Y종 낮은 곳에 사용되고 마이카, 성면, 유리, 섬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H종입니다. 우리가 건식 변압기, H종 건식 변압기 많이 얘기를 합니다. H종 건식 변압기 거기에 사용되는 주요 절연 재료가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H종은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카, 성면, 유리, 섬유, 실리콘, 수지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 그 다음 변압기 U의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변압기 안에 기름이 들어가죠. 유입 변압기는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 변압기 U는 전련유라고 하고 구비 조건으로서 전련 내력이 크고
이건 당연하죠. 전련에 견디는 힘이 크고, 인화점, 불이 붙는 온도가 높고, 응고점, 어는 온도가 낮을 것. 두 번째, 고온에서 화학적으로 안정될 것. 변압기가 우리가 과부하가 걸리고 하면 열이 굉장히 발생하는데 그 온도가 높아지는 것에 잘 견딜 것, 안정할 것이고요. 점도가 낮고, 점도는 끈적이는 겁니다. 변압기 기름이 끈적이는 것보다 끈적이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점도가 낮고 냉각 효과가 클 것. 자심재료입니다. 자심재료를 하면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압기에 철심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변압기 철심, 혹은 전동기에도 철심 있죠. 구리 부분 아니고 철덩어리 부분. 여기에는 우리가 자속이 흐릅니다. 자속. 그래서 자심 재료, 변압기 철심 부분, 자속 흐르는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기 저항률이 높을 것. 우리가 이런 변압기 철심에 자속은 잘 흐를수록 좋죠. 그런데 여기에 전류는, 변압기 철심에 전류는 낮아야 됩니다. 잘 흐르면 안 돼요. 따라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항은 클수록 좋습니다. 전기 저항률이 높을 것. 그 다음에 투자율이 크고 보자력이 작을 것. 투자율이 크다는 것은 자속이 잘 흐른다는 겁니다. 자심재료는 투자율이 크고 보자력이 적을 것.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작게 할 것. 당연히 변압기 철심의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뭐예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철손입니다. 철손, 와르손. 그래서 손실 자체는 당연히 작아야 되고, 포화 자속 밀도는, 포화되는 자속 밀도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변압기 구비 조건, 뭐 전선 구비 조건, 자심재료 구비 조건, 깊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결과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기 기기 파트나 혹은 전기 자기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냥 요약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만 쭉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선과 케이블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구분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보세요. 전선을 구분합니다. 재료에 따라서 전선을 어떤 재료를 사용했느냐 따라서 동선이 있습니다. 구리가 있고요. 알루미늄선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선. 우리가 전기가 통하는 부분, 도체라 그럽니다. 그 부분에 구리를 사용했느냐 알루미늄을 사용했느냐 따라서 동선과 알루미늄선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복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 뭐 하나 더 한다고 하면은 동선 알루미늄선 있고 합금도 있죠. 합금은 뭐 구리와 철을 합금한 것.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구리,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합해 놓은 것들을 합금선이라 하고요. 피복에 있어서는 피복이 없다. 나전선이라고 합니다. 나전선. 피복이 없으면 나전선. 피복이 한 개다. 전련전선입니다. 2개 이상이다. 이것을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피복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도체 개수가 한 개다 그러면 단선, 2개 이상이면은 연선, 여러 가닥이면은 연선, 이렇게 구분이 합니다. 그래도 피복에 따라서 지금 전련전선과 케이블 이렇게 구분을 했죠. 지금 여기 나온 게 뭐냐? 전선과 케이블인데요. 전선과 케이블인데 말씀드렸지만 전선, 케이블, 전련전선, 나전선, 케이블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도체 개수에 따라서 한 개일 때 단선, 2개 이상 때 연선, 그 단선과 연선을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전력공학에서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전력공학
1장 부분을 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선과 연선 보겠습니다. 단선은 한 가닥이요. 도체가 한 가닥이고 연선은 두 가닥 이상. 그런데 단선은 당연히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한 가닥밖에 없으니까. 연선은 좀 구조나 가닥수 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이 그림에서 연선인데 얘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이것은 단선이죠. 그래서 이것은 1층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 있죠. 요거까지 있는 거. 요 부분이 우리가 1층입니다. 이 부분이 1층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2층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림상에서 1층일 때 몇 개요? 1층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7개. 연선이 1층 연선일 때 7개입니다. 2층일 때 얼마냐?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일 때 19개가 돼요. 19개. 3층이면은 37개. 4층이면 61개 이렇게 돼요. 이것을 공식으로 나타내면은 n이 이게 1층, 2층, 3층, 4층 할 때 이것이 n입니다. n. 층수예요. 그래서 총 소선수는 3n의 n 플러스 1 플러스 1. 3n의 n 플러스 1 플러스 1. 만약 1을 집어넣어 볼게요. 1층이다. 그럼 얼마? 1층이면 2, 6 이라니까 1층이면은 7이죠. 7. 2층이면 얼마예요? 3에 6. 18에 1하니까 2층이면은 19가 됩니다. 그래서 총 소선수를 구하는 공식은 3n의 n 플러스 1의 플러스 1이다. 네, 외워주시고요. 연선의 단면적은 뭐냐? 지금 연선의 단면적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하나의 단면적을 A라고 했을 때 연선 전체 단면적은 뭐예요? 총 가닥수가 n 가닥이면은 연선의 단면적은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의 단면적 곱하기 총 소선수. 연선의 단면적은 하나의 단면적 A 곱하기 총 소선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연선의 바깥 지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얘 하나의 지름이 D라고 할 때, 요거 보세요. 만약에 1층이다 그러면 어떻게? 1층일 때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1층일 때는 한 개, D 곱하기 3이 되죠. 2층일 때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되죠. D 곱하기 5가 됩니다. 3층이면 7이 되겠죠. 이것도 공식으로 전체 바깥지름, 이 바깥지름 있죠. 이 바깥지름이 어떻게 되느냐? 1 플러스 2ND. n은 층이라 그랬죠. 1층일 때는 얼마? 1층일 때는 3이 됩니다. 3. 2층일 때는 5가 되고요. 3층일 때는 7이 됩니다. 이렇게 연선의 총 소선수, 연선의 단면적, 연선의 바깥지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 그림을 그리면 공식으로 외우지 않더라도 이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은 구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예. 그 다음에 전련전선이 있습니다. 전련전선 및 케이블의 종류가 있는데 교재에 있는 표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좀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전련전선의 종류가 있는데 보세요. 전련전선에서 E가 들어갑니다. E가 들어가면 이것은 폴리에틸렌입니다. E가 들어가면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C가 들어가는 건 C는 많아요. 일단 가교 폴리에틸렌.
가교성이 있는 폴리에틸렌이고, 그 다음에 제어 있죠. 제어, 컨트롤 할 때. 제어할 때도 C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클로로프렌도 C가 들어갑니다. C가 의미하는 거지. 그 다음에 V는 뭘까요? V는 뭐다? 비닐. V는 비닐. 그리고 N은 뭘까요? N은 네온입니다. 네온. 그 다음에 O가 있습니다. O는 우리가 아우터, 밖이죠. 밖. 그래서 옥외용이 되고요. 또 R이 있어. R은 고무, 루버. 고무가 영어로 루버해서 R은 고무가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 한번 참고해 주셔서 OW에서 O는 뭐라 그래서 O는 옥외라 그랬죠. OW는 옥외용 비닐 전련 전선. OE는 뭐예요? OE는 옥외용 뭐다?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 이렇게요. OC는 뭘까요? O는 옥외니까요. C는 이 중에 하나인데 옥외용 뭐다? 가교 폴리에틸렌 전련 전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D는 인입용입니다. DV는 인입용. 예, 비닐 전련 전선이고, D는 인입이고요. V는 비닐입니다. 그 다음에 NR은 일반용 단심 비닐 전련 전선. NR은 일반용, N은 뭐 여기서 네온이 아니고 N은 뭐 노말 이런 의미겠죠. 일반용 단심 비닐 전련 전선이고, NRI가 있습니다. NRI는 70과 90 있죠. 여기서는 온도입니다. NRI에서 70도까지 90도까지 사용되는 전선이라고요. NRI는 기기 배선용 단심 비닐 전련 전선이 됩니다. FL은 앞에서 나왔었죠. FL 뭐다? 일장 조명할 때 형광등, 형광 방전 등용 비닐 전련 전선이 FL입니다. FL. 그 다음 ACSR 많이 들어보셨죠? A 나오면 A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그래서 ACSR은 강심 알루미늄 연선. ACSR의 OC는 뭘까요? 강심 알루미늄 연선인데 OC, 옥외에다가 C는 가교 폴리에틸렌. 그래서 합치면 옥외용 강심 알루미늄 도체 가교 폴리에틸렌 전련 전선. O는 뭐다? 여기서 E는 폴리에틸렌이겠죠. 그래서 옥외용 강심 알루미늄 도체 폴리에틸렌 전련 전선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NRC라고 했어요. NRC는 뭘까? NRC. R은 우리가 뭐다? 고무죠, 고무. R은 고무라고 그럴 거예요. C는 클로로프렌입니다. N은 뭐다? 네온 전선이에요. 그래서 NRC라 하면 고무절연 클로로펜시스 네온 전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케이블도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을 해주시는데 일단 CNCV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기를 공부하게 되면은 한 번씩 들어보실 건데 CNCV 우리가 전선 이렇게 했어요. 케이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동심 중성선 가운데를 중성선으로 사용한 겁니다. 동심 중성선. 그래서 가운데를 중성선으로 사용한 차수형 전력 케이블. 차수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물에 대해서 방수가 된다는 거예요. 방수가 된다는 것이고, CNCVW가 들어가면 수밀형입니다. 똑같은데 동심 중성선 수밀형 전력 케이블은, 차수형 케이블은 그냥 방수, 수밀형 전력 케이블은 압력이 있는 방수, 압력이 있는 물 있죠. 거기에 대한 방수가 된다. 이런 것이고요. CV는 가교 폴리에틸렌 비닐 시스 케이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케이블은 어떻게? 여기에 구리가 있습니다. 구리가 있으면 여기에 피복이 하나 있고요. 피복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이것이 케이블입니다. 피복이 2개 이상이 케이블이라 그랬죠. 그래서 CV1은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가교 폴리에틸렌으로 절연을 하고
비닐로 시스한 케이블. 외장이에요, 외장. 시스를 한국말로 외장. 그래서 가교 폴리에틸렌으로 절연하고 뭐다? 비닐로 외장한 케이블을 CV1이라 하고요. 0.6에 1, 상전압 600V, 선간전압 1kV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V10은 똑같은데 전압이 10배가 올라간 것이고요. CVV는 뭘까요? CVV는 V가 비닐이죠. 그러면 VV, 비닐 전련, 비닐 시스. 전련도 비닐로 하고 시스도 비닐로 했고, 그 다음에 C는 컨트롤입니다. 제어용으로 사용된 케이블입니다. E는 뭐예요? E는 폴리에틸렌이라 그랬죠. 그래서 폴리에틸렌으로 절연하고 폴리에틸렌으로 시스한 케이블. EV는 뭐다? 폴리에틸렌으로 절연하고 비닐로 시스한 케이블. MI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VCT는 CT가 뭐야? CT는 우리가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VCT는 비닐 전련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VV는 그냥 비닐 전련 비닐 시스 케이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압의 종별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 좀 외울 게 조금 계속 나오는데 다 외우시기보다 많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 확인, 문제 이론 확인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전압 종별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일단 전압 종별에 따라서 전련 전선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이 있을 것입니다. 케이블은 저압 케이블, 고압 케이블, 특고압 케이블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저압 전련 전선, 저압 전련 전선 같은 경우는 전압이 낮죠. 그래서 피복 같은 것도 조금 그 강도가 낮아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닐이나 고무 이런 것들. 그래서 비닐 전련 전선이나 고무 전련 전선. 그 다음에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련 전선이라고 있는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련 전선이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가 지금 2010년 정도에 우리가 KC 그러니까 IC 국제교육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 전에 사용되던 전선이 HIV라고 있습니다. 내열용 비닐 전련 전선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HFIX, 요즘은 HFIX 전선이 사용돼요. 이 HFIX 전선을 여기 나오는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련 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케이블은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압 케이블은 연피 뭐요? 연피 어디 나왔다? 어디 나왔어요? 연은 우리가 저기 화학할 때 축전지 부분한테 연축전지 할 때 납이라 그랬죠. 연피 케이블은 납피 케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클로로프렌 외장, 비닐 외장, 폴리에틸렌 외장, 무기물 전련 케이블, 금속 외장 케이블이 유선 텔레비전용 급전 겸용 동축 케이블이 되고요. 그래서 저압 케이블은 이런 것이 되고, 그래서 고압 케이블을 외워주시기 낫습니다.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은 저압도 되고 고압도 됩니다. 비닐 외장 케이블도 저압, 고압 모두 되고요. 폴리에틸렌 외장도 모두 되는데 여기에 고압에는 저압에서 추가해서 뭐가 된다? 콤바인 덕트 있죠. 덕트 케이블이 됩니다. 그래서 저압에서 클로로프렌, 비닐, 폴리에틸렌이 고압에 해당되고 거기에다가 콤바인 덕트는 고압에만 해당된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저압에는 해당되지 않고 고압에만 해당되니까. 특고압 케이블은 전련체가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혼합물 또는 가교 폴리에틸렌 혼합물인 케이블로서 선심 위에 금속적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한 것. 그것하고 이건 좀 말이 길죠.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 그 다음에 그 밖에 금속 피복, 금속으로 피복한 거, 이런 것들이 특고에 해당이 됩니다. 네.
다음 전선 및 케이블의 허용 온도가 있습니다. 앞에서 뭐 폴리에틸렌, 뭐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거 했었죠. 나온 그것들이 무엇에 따라 우리가 부하가 크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고 전류가 많이 흐르면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열이 많이 발생하면 그 발생하는 열에 견뎌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허용 온도가 있는데 전력물의 허용 온도가 예를 들어서 70도까지 오를 일이 없다. 그러면은 전력물을 염화 비닐 PVC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교 폴리에틸렌 XLP하고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혼합물 EPR 이런 것 있죠. 우리가 앞에서 뭐 HF, IX 이런 거 했죠. IX 이런 것들을 90도까지입니다. 근데 제조사마다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서요. 일단 이거는 전력물의 종류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교 폴리에틸렌과 그 다음에 뭐 EPR 있죠. 에틸렌 프로필렌은 90도. 무기물로서 PVC, 피복 또는 나전선, 사람 접촉 우리가 없는 것 무기물로서 70도까지입니다. 똑같고 염화 비닐과 똑같고 그 다음에 무기물에 접촉에 노출되지 않고 가연성 물질과 접촉 우리가 없는 나전선은 105도까지가 됩니다. 전력물의 허용 온도. 그 다음에 코드도 있는데 뭐 코드 많이 들어보셨죠? 코드는 그냥 접촉하는 건데 종류 정도 해주시고요. 고무 코드, 고무. 비닐 코드는 비닐로 된 코드인데 여기서는 뭐 표준 길이 100m 정도 비닐 코드가 있고 금사 코드는 뭐요? 사가 뭐 실이죠, 실. 그래서 금사 코드는 뭐 금심을 감아서 만든 코드가 금사 코드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 이발기, 면도기 코드 꼽는 거 있죠? 이발기, 면도기 등에 꼽잖아요. 충전하잖아요. 그런데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헤어드라이기 등 이동용 기구에 사용되는 코드고 캡타이어 코드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은 우리가 일반적인 케이블 같은 경우는 고정시켜 놓죠. 고정시켜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캡타이어 케이블은 일반적으로 언제 이동하는 곳에 사용되는 케이블, 질질 끌리면서 이동하는 곳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캡타이어 케이블인데 예전에 출제 빈도가 좀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빈도는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은 이동, 가요성이 뭐라고 했어요? 잘 구부러진다 그랬죠. 이동, 가요성을 가지며 보호 피복을 가진 전련 전선으로 진동이나 마찰이나 굴곡, 충격 등을 받는 공장 등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동하는 곳에 캡타이어 케이블이고요. 종류가 1종, 2종, 3종, 4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전련, 피복 등에 따라서 달라지고 1종, 2종은 고무 절연체 캡타이어 시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3종은 여기에다가 범포라고 해서 한층 더 이루어져 있고 4종은 고무 시드까지 여기 2번 있죠. 이 고무 시드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캡타이어 케이블에서는 자주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뭐 교재 보시면 3번에 구조 및 고무질에 따라서 1종, 2종, 3종, 4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심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2심, 3심, 4심이잖아요. 심에 따라서 우리가 단심에서 5심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의 색깔인데 단심은 흑색이고요. 5심은 흑백, 정록, 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KC 규정이 적용되면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규정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KC 규정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색깔 변경이 이루어지면 제가 공지를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이 캡타이어 케이블의 색깔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교재에 있는 색깔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능사에서 되게 자주 출제가 되었거든요. 공사기사 응용 과목에서 예전에 종종 출제가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도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이렇게 넘겨 주시고요. 또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도 있습니다.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도
마찬가지로 단심, 2심, 30, 40, 50으로 되어 있고 정기적 성질이 비닐 캡타일 케이블은 고무 캡타일 케이블에 우리 지금 여기 한 거 고무 캡타일 케이블이고요. 비닐 캡타일 케이블은 여기 2종에 해당이 됩니다. 비닐 캡타일 케이블은 비닐이기 때문에 내수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유성이 우수하다. 지금 보시면 여기 고무 전원체 되어 있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것은 고무로 된 것이고 비닐은 이것이 B나 E가 고무로 된 거, 아니 비닐로 된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허용 전류예요. 전선 및 케이블의 허용 전류는 허용되는 전류, 전선에 보세요. 일반적으로 좀 가는 전선은 허용 전류가 작을 것이고 굵은 전선은 허용 전류가 높을 겁니다. 전선의 굵기에 따라서 허용 전류가 달라진다는 것은 예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피복 절연물의 종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피복 절연물이 뭐냐, 뭐 PVC냐, 아니면 뭐 EPR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70도, 90도 다 달라진다 그랬죠. 도체 굵기 당연한 것이고요. 굵으면 많고 작으면은 적은 허용 전류가 허용됩니다. 시설 조건 등에 따라서도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전선의 접속과 병렬 사용 보겠습니다. 전선의 접속. 당연히 접속할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할 때 일단 구리선과 알루미늄선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접속할 때 구리선과 알루미늄선에 따라서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일반 전선의 접속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접속점의 전기적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피치모터 사정으로 전선을 접속은 할 수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고 저항이 증가하면 그 부분에 발열 손실이 일어나고 그래서 안 좋은 영향이 많습니다.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것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접속점의 기계적 강도, 저항은 증가시키지 않고 기계적 강도는 약해지긴 하겠죠. 하나의 전선 그대로 쓰는 것보다 약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을 것. 그러니까 강도가 80%는 유지할 것,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을 것. 그럼 전선의 접속점에 전련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전련도 문제가 되죠. 우리가 피복을 통해서 전선을 잡아도 감전이 안 됐는데 접속하면서 피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감전이 되겠죠. 그래서 전련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테이프, 저런 테이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와이어 커넥터라고 해서 와이어 커넥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뭐 우산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전선을 이렇게 전선 넣고 이렇게 피복이 구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죠. 넣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돌립니다. 넣고 나서 돌리면 이 안에 걸려요. 그래서 돌리기만 하면 까고 넣고 돌리면 바로 접속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박스 안에 접속할 때 이런 와이어 커넥터 선을 연결한다.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내배선 공사에서 전선의 접속은 박스 안에서 합니다. 그냥 공중에서 그냥 둘둘 말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스가 있습니다. 사각 박스 혹은 팔각 박스. 그래서 우리가 아울렛 박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럼 박스 안에서 와이어 커넥터를 통해서 접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접속의 대표적으로 트위스트 접속이라고 있습니다. 실제 전기 공사하시는 분 아니면 이렇게 잘 하지 않죠. 트위스트 꼰다는 거죠. 이렇게 트위스트 접속을 하고 얘는 직선 맞대기형 슬리브, 여기 맞대기형 슬리브 있습니다. 슬리브라는 것이 전선과 전선 사이에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있고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이 부분에 연결해 주는 거 있죠. 그런 것을 슬리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선 맞대기용 슬리브하고요 연결하고 나서 압착 딱 하면 그대로 고정하죠. 예. 그런 압착 접속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전선의 접속에서 동선의 접속과 알루미늄 선의 접속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다 그랬죠. 거의 비슷해요. 동선의 접속은 일단 직선 접속. 동선과 동선은 직선 접속하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그 트위스트 접속 있죠. 이렇게 접속하는 겁니다. 예. 직선 접속 있고 분기 접속 어떻게 돼요? 하나가 나가서 이렇게 분기하는 것 있죠. 이런 분기하는 부분에 접속이 있고 종단 접속 끝부분의 접속입니다. 끝부분. 그 다음에 슬리브에 의한 접속 조금 전에 했었죠. 슬리브에 의한 접속이 있습니다. 직선 접속은 말씀드렸지만 6제곱밀리미터 이하 6스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곱밀리미터를 제곱밀리미터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스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스퀘어 이하는 단선이고요. 단선에서 트위스트 접속을 한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 그다음 직선 접속하는데 직선 맞대기용 슬리브에 의한 압착 접속.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거 트위스트 접속, 압착 접속 이런 것들이 직선 접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기 접속도 마찬가지로 6제곱밀리미터 이하 가는 단선의 분기 접속이 있고 분기 접속 우리가 이렇게 했죠. 예를 들어서 이 하나 가서 양쪽을 나눠줍니다. 이 모양이 어떻게 해요? T형 모양이죠. T형 커넥터에 의한 분기 접속이 있고 이것은 단선이나 연선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단 접속은 말 그대로 끝부분의 접속이고요. 슬리브에 의한 접속은 S형 슬리브에 의한 직선, S형 슬리브에 의한 분기, 그 다음 매킹타이어 슬리브에 의한 직선 양쪽 비틀림이나 매킹타이어 슬리브에 의한 직선 접속 한쪽 비틀림. 이것이 매킹타이어 슬리브입니다. 매킹타이어 슬리브에 의해서 한쪽 비틀림이나 양쪽 비틀림에서 접속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선의 접속입니다. 알루미늄 선의 접속은 동선에 비해서 보세요. 직선 접속, 분기 접속, 종단 접속 다 똑같습니다. 뭐다? 슬리브에 의한 접속 이 부분만 다르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선의 직선 접속은 인입선과 인입구 배관과의 접속 등과 같이 인입구나 인입구 배선과 그래서 장력이 걸리지 않는 곳에 직선 접속을 합니다. 분기 접속은 알루미늄에서 분기 접속은 간선에서 분기선을 분기하는 경우 중에 사용되고 종단 접속 이렇게 하는 거죠. 알루미늄선을 이렇게 끝부분에서 합치는 겁니다. 종단에서 접속하는 것이고 종단 겹침 슬리브 이가 종단 겹침 슬리브입니다. 에 의한 접속이고 가는 전선은 박스 안에서 접속할 때 두 선을 접속할 때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종단 접속에 비틀어 꽂는 형 있고요. C형 전선 접속기 뭐 이런 종류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터미널 러그가 있습니다. 터미널은 뭐예요? 버스 터미널 종착지죠. 우리가 알루미늄선은 터미널 러그에 꼽고 포인트로 꼽고 조인트 선을 감는 이런 방법이에요. 터미널 러그에 의한 접속이 있고 이 알루미늄 선의 종단 접속입니다. 기계기구의 단자와 전선의 접속입니다. 기구의 단자 끝부분에 있는 기구 단자와 전선의 접속이고요. 두 선을 포개고 조인트 선을 감는 방법이고 이런 터미널 러그에 의한 접속은 10스퀘어 이상의 굵은 단선에 적용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전선의 병렬 사용입니다. 우리가 전선을 한 가닥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뭐 50A 흐른 것을 이렇게 25A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동일한 도체 둘 다 동선이거나 둘 다 알루미늄선입니다. 동일한 굵기란 것은 동일한 굵기와 길이는 저항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똑같이 분배가 안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도체, 동일한 굵기, 동일한 길이는 저항값이 같아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같은 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 러그에 완전히 접속할 것. 이렇게 했지만 여기 끝부분에 동일한 터미널 러그로 완전히 접속을 할 것. 전류의 불평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50A 하면 25A 이렇게 돼요. 30A, 20A 이렇게 하지 않고 전류 불평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전선 각각의 퓨즈를 장치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퓨즈 장치하면 안 됩니다. 한 선이 끊어지면은 이 선도 모두 타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퓨즈를 장치해야 할 경우는 공용 퓨즈로 할 것, 공용으로 하나를 설치할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공식 단면적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전선의 공식 단면적이 1.5, 2.5, 4, 6, 10, 16, 25, 35, 50, 70, 95, 120, 150, 180, 240, 300, 400, 500, 630인데 일단 응용 과목에서는 뭐 나오고 실기에서는 암기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KC 규정이 적용되면서 이런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옥내 배선에서 최소 사용 굵기가 1.5였는데 옥내 배선에서 뭐 특별 이런 조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5 이상 옥내 집 안 소형과 안에서 사용할 때는 2.5 이상을 보통 사용하고요. 일단 필기에서는 선택만 잘해주시면 되지만 실기에서는 반드시 전체 단면적을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선입니다. 강심 알루미늄 연선은 30, 이것은 동선이죠. 동선인데 일단 강심 알루미늄 연선은 다릅니다. 32부터 330까지 있다고 보시고요. 중성선 있죠. 중성선에는 큰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성선에는 32에서 95까지, 중성선은 32에서 95까지가 사용이 됩니다. 이런 전선이 되고요. 그 다음 애자 및 애관이 있습니다. 애자 볼게요. 일단 애자 종류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애자가 현수 애자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렇게 이런 전주가 있잖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된 것, 옆으로 사용된 거 있죠.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런 거 다 현수 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철탑이죠. 철탑에서 이렇게 사용된 거 있죠. 이런 거, 이거 다 현수애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현수애자고, 이 현수애자는 뭐 이렇게 소켓형과 크레비스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상하부를 시멘트로 접촉하게 됩니다. 접착하게 되고요. 장간애자는 우리가 장간애자도 현수애자입니다. 그런데 현수애자는 뭐냐면 이 현수에다가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볼로 해서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22.9kV 같은 경우는 이것을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 장간애자는 현수애자인데 뭐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더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자체가 현수애자 여러 개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간형 현수애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핀 애자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부분이 핀이에요. 핀. 그리고 라인 포스트 애자가 있는데 예전에 핀 애자가 많이 사용됐지만 요즘은 이 라인 포스트 애자가 라인 포스트 애자 이 부분의 핀입니다. 핀이죠. 그래서 많이 대체되어 사용되고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핀 애자가 지금 라인 포스트 애자로 많이 대체되었고, 그 다음에 라인 포스트 애자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옆으로 설치된 거 현수애자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있죠. 전주에 보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갈색으로 해서 설치된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것이 라인 포스트 애자가 됩니다. 라인 포스트 애자, 라인 L, 포스트 P에서 LP 애자라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이런 애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송배전용에 많이 사용되는 애자죠. 한번 볼게요. 현수애자 같은 경우는 경질, 자기재 상하에, 자기죠. 우리 애자 보시면 까맣게 갈색으로 생겼습니다. 자기, 사기, 유리 있죠. 유리 같은 거, 그런 것들. 사기 같은 거. 사기 그릇. 예.
연결 금구를 시멘트로 접착시켜서 만든 것으로 전압에 따라 필요한 개수만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송배전용, 전기 철도용의 전선로 및 발변소 통신선용의 일용으로 사용되면서 보통 송전용으로 이 지름 있죠? 이 지름. 이게 250mm, 250mm짜리가 사용되고요. 180mm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력공학에서도 공부하는 내용인데 전압에 따른 현수회자 연결 개수가 22.9kV에는 2개에서 3개, 66kV는 4개에서 6개. 근데 66kV 우리 요즘에 잘 사용하지 않죠. 154kV가 10개에서 11개, 345kV가 18개에서 20개, 765kV가 40개에서 45개 정도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장간애자예요. 장경간 현수애자 해서 애자를 금속구로 연결하지 않고 이것처럼 금속구로 연결하지 않고 한 본의 전련체로 사용을 합니다. 모양은 상하캡이 있을 뿐 중간은 자기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것들 장간애자가 하는데 사기로 하나로 몸체 하나로 된 것이 있고 뭐 폴리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 핀애자 이것은 송배전용 발변소용 전기 철도 및 통신용 전선로 애자 사용되는데 소형 핀애자, 중형 핀애자, 저압 대형 핀애자 등이 있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지 않고 라인포트 애자가 많이 사용됩니다. 특고압 배전선로에 사용됩니다. 특고압 배전선로면 몇 볼트겠어요? 좀 전에 그림 그렸죠. 전주에 설치된 그 전압 얼마? 22.9kV입니다. 22.9kV 선로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 가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라인포트 애자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염진의 오손이 심한 지역. 염면 뭐요? 소금이죠. 그런 오손이 심한 지역은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염분이 많죠. 이런 곳에서 사용된다. 애자핀이 별도 분리되어 있고 사용시는 조립해서 사용하는데 염진의 오손이 심한 지역 하면은 이 라인포스트 애자가 됩니다. 지지애자는 말 그대로 지지하는 겁니다. 뭐 달로기, 개폐기, 차단, 기타 전기기기 전련 지지에 사용이 된다. 인류애자는 인류가 뭐요? 전류가 들어간다. 인류 전류가 들어간. 예를 들어 이런 곳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LP애자나 현수애자가 사용되잖아요. 근데 저압용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전선 이렇게 가는, 이렇게. 레크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레크라고 하는데 저압 인류애자. 이런 것이 저압 인류애자. 전류가 들어간다. 그런 곳에 사용되는 것이 인류애자입니다. 그리고 옥내 배선용 애자고요. 지금까지 했던 애자들은 핀애자, 라인포트 애자, 인류애자 이런 것들은 송전용 혹은 배전용 애자였고 옥내 배선용 애자가 됩니다. 옥내 배선용 애자는 옥내 배선용 애자는 보통 노브 애자, 여기 나오는 노브 애자나 뭐 클리트 애자, 노브 애자 혹은 높 애자라고 합니다. 저압 옥내 배선의 노출 공사용 애자에는 이런 저압 노브 애자 혹은 저압 클리트가 있으며 특대노브, 대노브, 중노브, 소노브, 특소노브, 그 다음에 심공 소노브 6종류가 있는데 그림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 제가 평소에 제 책상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애자예요. 노브 애자입니다. 노브 애자. 이거. 구멍 뚫려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벽에 이렇게 지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노브 애자입니다. 평소에 한번 식당에도 이 설치된 식당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노브 애자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노브 애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비 과목에서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설비 과목에서 하는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나와요. 볼게요. 애자와 전선의 굵기가 있는데 일단 노브 애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브 애자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되고요. 소중대 특대가 있습니다. 각각의 전선의 최대 굵기가 전선의 굵기에 따라서
16이면 16 스퀘어까지면 소노부, 50이면 중, 95면 대, 특대는 240입니다. 그래서 소중대 특대 16, 50, 95, 240 좀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대 특대. 그 다음에 애자에 색별이 있습니다. 애자의 색별도 자주 나옵니다. 특고압용 핀애자 혹은 특고압용 라인포트 애자 이런 것들은 적색을 사용합니다. 저압용 애자는 접지측 제외하고 백색이고요. 접지측 애자는 청색입니다. 적색, 백색, 청색. 그래서 접지측 애자 자주 나와요. 접지측 애자 청색을 사용한다. 저압용 애자는 백색이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애관이 있습니다. 애관. 애관은 이런 거. 지금 조형제입니다. 이 기둥이라고 했을 때 전선을 여기에서 이렇게 통과시킬 때 그냥 바로 통과시키면 안 되죠. 혹시나 피복이 벗겨지면 이렇게 누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애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 틈이 있죠. 1.5cm 돌출하도록 그렇게 해야 누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애관은 이런 거예요. 건물의 전선 관통 개소, 개폐겸 단자함 등의 전선 출입구 절연 또는 전선의 접촉 방지에 사용하고, 또한 차단기 필요기 등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조형제를 관통하는 경우, 이렇게 조형제를 관통하는 경우 이것은 절연이 되는 관에 넣을 것, 그것이 애관입니다. 절연이 되는 관. 그러니까 금속은 안 되겠죠. 우리가 플라스틱 같은 거 있죠. 유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되지만 금속은 절연이 안 되니까 애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애자 사용 배선의 시공인데, 우리가 보통 애자 사용 공사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법적인 부분은 설비 과목에서 하고요. 애자 사용 배선의 시공에서는 자주 나오는 것이, 일단 조형제 노부 애자를 벽에 이런 노부 애자 있죠. 노부 애자를 고정 후 전선을 배선하고 바인드 하는 것은 노부 애자 시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 동그란 부분 있죠. 여기에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시켜 놓고 어떻게? 예.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전선 이렇게 가죠. 그러면 피복이 아니고 이렇게 묶습니다. 바인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애자 공사하는 겁니다. 여기 애자를 쓰고 전선이 지나가면 여기에 바인드 공사를 해주는 그런 것이 애자 시공 공사라고 합니다. 애자 사용 배선 사용된 전선은 전련 전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인입용은 제외하고요. DV 인입용 비닐 전련 전선이죠. 인입용은 제외하고 전련 전선 사용하고, 전선이 조형제를 관통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애관 합성 수지관 등의 양단이 1.5cm 이상 돌출돼야 합니다. 그다음 바인드선의 굵기 있습니다. 여기에 전선이 지나가면 바인드선을 묶어야 된다 그랬죠. 이 홈 부분에 바인드선을 묶는데 그 바인드선의 굵기가 0.9mm, 1.2mm, 1.6mm가 있다. 바인드선 굵기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내용이 많았는데요. 한번 좀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